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화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7,000포인트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꿈의 숫자라 불리던 고지를 탈환하며 국내 증시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까지 중동 리스크 완화와 AI 반도체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시장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글로벌 훈풍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7,000선 고지를 점령했던 코스피는 오늘 단 하루 만에 7,400선까지 가뿐히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6,000조 원 시대를 연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는 저평가 굴레에 완전히 벗어났다는 글로벌 주도 시장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이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미증시 종전 기대감이 월가를 끌어올린 날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깜짝 소식이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단순에 녹은 듯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기업 실적이었는데요. AMD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놓으며 기술주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디즈니도 깜짝 실적으로 주가가 장중 8%나 치솟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나스닥이 무려 2% 넘게 뛰어오르며 25,800선을 단숨에 돌파했고요. S&P 500도 1.46% 오르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다우지수도 1.24% 상승하며 49,900선까지 바짝 따라섰는데요. 이처럼 뉴욕 증시 활기차고 명쾌하게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미증시 뉴스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당연 AMD였겠죠. AI 반도체 대장주 AMD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기술주 전체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AI 반도체는 거뜬히 버텨낸 건데요. AMD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은 2% 넘게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강세를 보이며 기술주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이 뜨거운 반도체 열기가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디즈니가 깜짝 실적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주가는 장중 무려 8%나 치솟으면서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과 테마파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결과였는데요. 디즈니의 주당 순이익은 1.57달러로 시장 전망치 1.49달러를 웃돌았고요. 매출 역시 2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증시를 통째로 들어올린 건 바로 중동발 종전 기대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발표하자 투자 심리가 단숨에 개선된 건데요. 다만 협상이 아직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닌 만큼 낙관과 긴장 사이에서 시장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의 향방이 이번 주 유가와 증시 모두를 흔들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미증시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동발 평화 소식과 AI 반도체의 폭발적인 성장이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 코스피 7,400시대를 여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체급이 커진 만큼 이제는 우리 시장 내부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김나령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주인공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입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운데 반도체 대표주들이 강하게 오르며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5% 급등하며 27만 원을 터치했고
SK하이닉스도 10%대 상승세를 보이며 1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도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2위에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6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활약이 국내 증시 랠리를 견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매수세가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가 강하게 오르는 동안 다른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시가 지속 가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와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 다른 주도주 후보군으로 온기가 확산될 필요가 보여 보인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쿠팡은 올해 1분기 3,5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분기 적자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보상 비용과 물류망 효율 하락 등이 수익성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12조 4,5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 로켓 크로스 등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도 10조 5,139억 원으로 4% 늘었습니다. 특히 1분기 활성 고객은 2,39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 명 증가했습니다. 고객 한 명당 매출도 43만 9,540원으로 3%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적자를 구조적 경쟁력 약화라기보다는 대형 악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 이탈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쿠팡의 빠른 배송과 상품 구색이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쿠팡은 앞으로 로켓 배송 범위를 확대하고 물류와 배송 네트워크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도입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신뢰 회복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소비자 물가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당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석유류 가격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2% 급등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는 21.7%, 경유는 32.5% 각각 올랐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환율 상승의 영향이 국내 물가에 본격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2.6% 하락하며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쌀과 사과, 달걀, 오징어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5월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교통비와 물류비, 외식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생활물가 부담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 1조 달러 돌파라는 대기록부터 쿠팡의 실적 반등, 그리고 불안한 물가 흐름까지 우리 경제의 명암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소식들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화려한 증시 이면에 양극화와 고물가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놓여 있는 만큼 시장의 온기가 언제쯤 우리 생활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을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한때 7,500선을 터치한 가운데 미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AMD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도체 투자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증시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등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코스닥 등 중소형주 또한 뒤를 따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시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43% 오른 7,490선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날 세운 장중 최고치 7,426을 다시 넘어서며 한때 7,531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7,500선도 돌파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지수가 가파르게 오른 부담이 커지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했고 장중 한때 7,300선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출렁임이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세입니다. 전장보다 10.99포인트 내린 1,199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1,200선까지 내줬다가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흐름을 보면 전날 대규모 순매수로 지수급 등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개인이 대거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6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직후에는 일부 투자자가 차익을 실현했고 다른 투자자는 조정 구간을 매수 기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는데요. 이날 시장은 이런 심리가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 원을 넘게 순매수 중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8억 원, 1,356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업종별 흐름은 뚜렷하게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전날 강세장의 중심에 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며 사실상 보합권에서 방향을 탐색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의 작동 영상 공개 소식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위주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오롱티슈지는 상승 중인 반면 에코프로, 알테오젠, 삼청당제약 등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 전반에서는 7,500선 돌파 기대와 단기 과열 부담이 맞서고 있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단순한 상승보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와 AI 중심의 주도주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시장은 여전히 다음 상승의 재료를 찾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사상 첫 7,500선 터치라는 대기록을 썼지만 동시에 대형주 쏠림과 코스닥 소외라는 숙제도 안게 된 하루였습니다. 폭발적인 상승 이후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횡보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튼튼한 주도주를 선별하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유예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 해성DS입니다. 해성DS가 오늘 AMD발 AI 반도체 훈풍을 타고 주목받았습니다. 해성DS는 반도체를 감싸는 포장재, 리드프레임과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AI 반도체가 많이 팔릴수록 그 부품을 감싸는 해성DS 제품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리드프레임 부분은 중국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를 따라가면서 추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인데요. 또 전력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새로운 고객사 확보 기회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DDR5 패키지 기판 납품도 본격화되면서 2026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흐름에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5,000원에서 98,000원으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해성DS
83,500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장중 87,700원까지 오르다 86,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성 DS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단연 돋보였던 종목 바로 종합 건축 서비스 전문 기업 히림입니다. 오늘 히림은 전거래일 대비 무려 30% 가까이 폭등하면서 7,400원대에서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더니 결국 문을 굳게 잠갔는데요. 어떠한 호재가 이 종목을 이끌어 올렸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K건축입니다. 히림은 단순한 설계 회사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네움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프로젝트에서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설계 및 건설 사업 관리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신도시 사업에서 히림의 독보적인 포트폴리오가 다시금 재평가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의 정책 수혜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더불어 GTX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공공개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히림은 국내 설계 및 건설 사업 관리 분야 시장 점유율 최상위권 기업인데요. 이미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하반기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즉 테마에만 의존하는 급등이 아니라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형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7,500원 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글로벌 재건 테마와 실적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히림, 향후 전고점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린 종목이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공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아틀라스는 사람이 하기에도 힘든 고난도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장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단순 연구용 컨셉트가 아니라 향후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발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이 미래기술 구상 단계를 넘어 상용화 가능성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업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업화와 현대차의 로봇 사업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신영증권은 하반기 현대차 주가의 핵심 변수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업의 연결 편입 여부를 꼽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재료인 만큼 실제 매출 기여 시점과 생산 규모, 그리고 원가 부담 여부는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현대차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오전 한때 상승폭을 키우며 로봇 사업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아틀라스 공개라는 확실한 재료가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전거래일 대비 2.15% 급등한 57만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현대차의 상승은 단순 자동차 판매 이슈라기보다는 로보틱스 사업 확장 기대감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용화 기대감이 맞물린 미래성장 모멘텀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현대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이 발간한 이 유틸리티 산업 분석 리포트에 대해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제목은 바로 산유국 싸움에 등 터진다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와 국제 유가 상승 속에서 전력, 가스 업종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지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현재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 중립, 즉 뉴트럴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는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탑픽으로는 SGS 에너지와 SK 가스를 제시했고 또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를 꼽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급등한 원가 때문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면 브렌트유 가격은 2월 평균 배럴당 $69 수준에서 4월에는 $100를 넘기며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LNG 가격과 환율까지 함께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연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중요한 건 시차입니다. 발전사들은 연료를 바로 사서 바로 쓰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 계약과 선물 가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 국제 유가 영향이 몇 달 뒤 실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인데요. 리포트는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정부 규제와 S&P 상한제 가능성 그리고 정책 부담 때문인데요. 다만 한국전력처럼 비용 부담을 떠안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부 민간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GC 에너지입니다. 네, SGC 에너지는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연료 비중이 높고요. 또 유연탄 가격 상승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S&P 상승 시 발전 수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 효과로 꼽았습니다. SK가스 역시 주목받았는데요. 미국산 프로판 조달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국내 LPG 공급 구조 변화 속에서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사실 한국가스공사는 늘 부채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하나증권은 이번에 해외 자원 개발 수익 개선과 또 미수금 회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적 개선 여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배당 확대 가능성까지 일부 기대하는 시선도 담겨 있는데요. 다만 리포트는 동시에 경계감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와 LNG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게 되면 결국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유틸리티 업종 전체에는 부담 요인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또 2022년 같은 극단적인 에너지 또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장기 계약 구조나 또 공급선 다변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나증권 리포트의 핵심은 유틸리티 업종 전체를 좋게 보기보다는 원가 구조와 또 연료 조달 능력에 따라서 기업별 차별화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국제 유가와 LNG 가격 상승은 사실 분명한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 통제가 가능한 기업이 있고 또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하반기에 국제유가 흐름과 또 중동학적, 지정학적 리스크, 또 환율 움직임이 유틸리티 업종 투자 심리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급등하는 유가와 환율이 유틸리티 업종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기업별로 누가 더 효율적으로 원가를 방어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은 크게 갈릴 전망입니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인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비용 조달 구조가 안정적인 SGC 에너지나 실적 개선 여지가 있는 한국가스공사 등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요. 결국 하반기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종목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예빈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 차분함을 잃지 말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찍으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을 텐데요.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나령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숫자로 확인된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로봇 AI, 미래 모빌리티처럼 아직은 기대감의 영역에 있는 사업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시장의 시선이 지금의 실적보다 미래 가능성에 향해 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기대감만으로는 움직인 종목들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실제 상용화 속도와 실적 연결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엇갈린 질주와 쉼표. 뉴욕발 호재를 등에 업고 7,500선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한 코스피와 달리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1,200선 아래로 숨을 고른 코스닥의 엇박자를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질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경제일스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맞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